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명한 레스터 레븐슨. 영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세도나 메소드의 창시자, 유명한 영성가죠. 그분의 책입니다. 깨달음 그리고 지혜. 먼저 들어가는 서문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이 나에 관한 책이 될 것으로 생각하니 오글거린다. 나로서는 애고가 되기가 쉽지 않지만 소통을 위해서는 하나의 애고가 되어서 이야기해야만 한다. 자기 내면의 참 자를 알고 나면 자신을 한 분리된 개인, 하나의 애고와 동일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하지만 아무튼 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 들을 수 있게 됐다. 나는 어쩌다 모든 사람이 찾아 헤매고 있는 어떤 것 속으로 떨어졌다. 그것이 거기에 있는 줄은 까맣게 몰랐었다. 나의 모든 욕망이 충족됐다. 삶의 불행은 떨어져 나가고 모든 병도 사라져 버렸다. 나는 너무나 엄청나서 형언하기조차 힘든 지극히 행복한 상태로 들어섰다. 이 희열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그것이다. 이것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찾아오게 된 경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 그들에게도 그것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말이다. 나는 극소수만이 경험한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그 어느 쪽으로도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한계가 없는 상태. 그저 생각만으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그러고도 그 이상의 것이다.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희열을 상상하고 거기에 100을 곱하여 그것이 어떤지를 말해보라. 당신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통해서 지적으로는 그것을 가질 수 없다. 미칠 듯이 사랑에 빠져서 포옹의 기쁨밖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연인을 포옹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보라. 이제 그것을 두 사람 몫으로 2배를 곱하고 네 사람 몫으로 4배를 곱하고 그 다음엔 지구상의 40억 인구를 다 포함하여 40억 배를 곱하라. 그건 이런 느낌이다. 레스터 레븐슨. 앞으로 우리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이런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니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의 본문은 크게 1부 깨달음과 2부 지혜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부 깨달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1부 깨달음에서는 주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레스터 레븐슨의 양력을 잠깐 소개하자면요. 1909년 뉴저지주에서 태어나 루트거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일찌감치 사업에 뛰어들었고 큰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다가 뉴욕의 펜트하우스에서 지낼 만큼의 부를 누리게 된 1952년에 심장질환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그 직후부터 필사적으로 자기 내면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3개월간의 은둔 생활 끝에 인생의 모든 의문이 일시에 해소되는 깨달음을 경험했다. 병이 나은 것은 물론이고 실험 삼아 손댄 부동산 사업도 대성공이었다. 1958년에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애리조나주의 세도나로 이주했고 이후 대도시들과 세도나로 오가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본격적으로 전했다. 아마 1952년 심장질환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을 때 그때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는 나에게 언제 쓰러져 죽을지 모르니 나다니지 말고 안증뱅이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나를 거의 죽을 정도로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며칠간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넌 아직 살아있어.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일랑 내려놓고 내가 가진 걸 총동원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알아봐. 나는 답을 얻든지 아니면 심장병이 날 죽이기 전에 스스로 이 땅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하기에 충분한 양의 모르핀을 가지고 있었다. 의사들이 신장 결석의 통증이 덮쳐올 때는 모르핀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다. 심장 혈전증에 걸린 후로 내가 한 중요한 일은 세상에서 100%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전에는 뉴욕에 있을 때마다 미술 전람회, 오페라, 발레, 연극 등을 열심히 보러 다녔었다. 그것은 세상을 잠시나마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이 3달 동안은
모든 사회활동을 멈추고 데이트도 하지 않고 심지어 주말에 누이들과 가족을 방문하는 일도 그만두었다. 전화까지도 차단해버렸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됐다. 뉴욕 한복판에서 자신을 고립시킨 것이다. 거리가 가장 텅 비어있는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만 외출을 했다. 맨하튼에서는 가게들이 밤새도록 영업을 했다. 가게 주인 외에는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전력을 다하여 필사적으로 답을 구했다. 나는 40여 년의 삶을 대부분 불행하게 지냈다. 친구들은 말했다. 엄살 떨지 마, 레스터. 넌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 그런데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느낌이었다. 우리 가족은 화목했고 어머니는 보기 드물게 사랑이 깊은 분이셨다. 나는 좋은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센트럴파크 116번지, 그것도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었다. 친구도 많았다. 하지만 나의 인생은 불행하고 병투성이었다. 나는 건초열로 20년을 고생했고 15년은 유기양으로, 6년은 위천공, 간 비대증, 신장 결석으로 고생했다. 1년에 2번씩은 황달에 걸렸고 편두통도 생겼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심장에도 문제가 생겼다. 게다가 공포증, 불안증, 울화가 평생을 따라다녔다. 심장병 발작 후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 꼭 계단을 오를 필요가 없다면 계단 사용은 자제하세요. 나는 이렇게 경고받았다. 그것이 43살 때인 1952년이었다. 나는 필사적인 심정이었다. 죽음에 대한 이 공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느꼈던 어떤 두려움보다도 무서웠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결심하게 만들었다. 답을 얻든지 아니면 심장병이 날 죽이기 전에 스스로 지구를 떠나기로 말이다. 나에게 삶이란 무엇이고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해준 것은 바로 그 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결심이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인 채 며칠을 지낸 후 나는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빠져나갈 길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아파트에 홀로 앉아서 나는 그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문제를 가졌으니 답을 얻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자리에 앉아 말했다. 레스터, 넌 똑똑하다는 놈이야. 고등학교는 수석으로 졸업했지. 전국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시험을 통해서 3가지 장학금밖에 안 주는 루트거 대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았어. 대학도 수석 졸업을 했어. 하지만 그래봤자 뭘 하겠는가. 난 아둔하고 우둔하고도 어리석었다. 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곳조차 없는 법을 모르고 있었다. 행복해지는 법 말이다. 글쎄 뭘 해야 하나? 과거의 모든 지식은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다 버리고 백지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나는 내가 맛보았던 자잘한 행복들을 되짚어 봤는데 그것은 언제나 여자와 관련되어 있었다. 아, 여자의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의 실체로구나. 그러다가 생각했다. 글쎄 여기 있는 나는 여자의 사랑을 받았고 아직도 나를 원하는 사랑스러운 여자들이 있어. 하지만 여전히 불행하잖아. 나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행복은 사랑받는 게 아니군. 나는 그것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을 때 그때 행복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힘을 쏟는 아주 치열한 과정에 돌입했다. 과거의 내 행동들을 돌이켜봤다. 나는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때도 사실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여자에게서 뭔가를 바랐기 때문에 잘 대해줬던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나는 이런 레스터, 이건 당장 고쳐 하고 자신을 야단치곤 했다. 나는 고칠 점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자신을 고쳐나갔다. 그 다음에 큰 깨달음은 지성의 정체에 대해서였다. 난 우리가 제각기 저도 모르는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단일의 전체적 지성을 감지했다. 영어로 A Single Overall Intelligence라고 표현했네요. 그것은 우리 개개인이 그것을 차단하지 않고 있을 정도만큼 각자에게 열려 있었다. 나는 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 자신의 책임이란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은 늦든 빠르든 간에 물질적 차원에서 실현된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던 모든 일에 대한 나의 책임을 받아들였다.
그 책임을 찾다가 그 일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 되는 생각이 마음에 떠올라오면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잠재의식 속의 생각을 찾아내어 바로잡자 나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갈수록 행복해졌다. 내가 감지했다고 여겨지는 그 지성의 전체상은 흥미로웠다. 운전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범프카를 탄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는 놀이공원의 광경이 문득 떠올랐다. 그들은 모두 천정에 달린 전원 와이어로부터 범프카로 연결되는 전선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 천정의 전원은 전체적 지성의 상징이고 범프카로 연결된 전선은 우주로부터 내려오는 에너지의 상징이다. 우리는 모두가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서로 좌충우돌 부딪히고 있었다. 조화롭게 한 방향으로 함께 달리지 못하고 말이다. 저는 이 비유에서 굉장히 그림이 딱 그려지니까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정말 온전히 깨달은 사람만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지성을 기껏 이리저리 서로 부딪히는 데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이 삶과 지성에 대해 떠올렸던 첫 번째 통찰의 전모였다. 우리는 모두가 저 위에 있는 무한한 지성에 직통으로 닿은 연결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맹목적이고 그릇되게 서로를 대적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첫 2달 동안 나는 무엇이 행복이고 지성이고 사랑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답을 하나씩 얻어가는 동안 나는 점차 불행과 긴장의 짐을 벗어 내려놓고 있었다. 맨 첫 번째 통찰은 사랑에 관한 것으로 나의 행복은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정해진다는 깨달음이었다. 그것은 엄청난 통찰이었다. 그것이 나를 해방시켜주기 시작했다. 병에 걸려있을 때는 한 조각의 자유도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진다. 나는 내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사슬의 한 고리를 붙잡았고 그 사슬 전체를 손에 넣기 전까지는 그것을 놓아보내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 다음에 내 생각들의 총합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내게 더 큰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과거에 굳어져서 지금은 모두 잠재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강박적인 행동들을 지워냄으로써 내 삶을 내 손으로 운전해 갈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진정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가 한계 없는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한계는 과거에 학습하여 붙들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관념들일 뿐임을 말이다. 자신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제약들을 쉽게 떨어낼 수 있게 된다. 이 3가지의 작업해가는 동안 나는 갈수록 자유로워졌고 가슴은 갈수록 가벼워졌다. 나는 더 행복하고 평화로워지고 마음은 더 고요해졌다. 그러자 호기심이 발동하여 나를 끝까지 데려갔다. 이것만으로도 이토록 좋으니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는지를 밝혀봐야겠다. 나는 집요하게 그것을 파고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신기한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모든 곳에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무수한 행성에서 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다음엔 대륙을 가로질러 로스앤젤레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거기 거실에 사람이 3명 있군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나는 내가 그들을 겁에 질리고 만들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신성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너무나 흐뭇한 느낌의 경의를 느꼈다. 나를 매혹한 것은 그런 능력 자체가 아니라 신성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자가 되어 지켜보는 것이었다. 내가 행위자라는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것은 집착할 일이 아니란 걸 알았다. 나는 이 세상이 정신작용의 산물, 곧 꿈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니 꿈속에서 다시 그런 능력이 매혹되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내가 빠져나오려고 하던 그곳에 도로 갇히는 꼴이 되는 것이다. 나의 구도가 끝을 향해 다가가던 날 나는 그것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속의 꿈과도 같아서 하나의 일장춘몽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것은 간밤의 꿈과 매한가지로 실제한 적이 없는 하나의 꿈이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이 현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매일의 깨어있는 상태로부터 깨어날 때까지는 그것은 생생한 현실처럼 느껴진다. 내가 발견한 새로운 현실이란 나의 있음, my beingness, 그것이었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의 전부였다. 나의 있음이 우주에 불변하는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사실에 얼떨떨해하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는 온 세상이 완벽해 보였다. 내 몸을 내려다보면 나 또한 그것의 완벽한 일부분으로 보였다. 이것은 나의 모든 병증을 단숨에 치유시켰다. 영적으로 상승해가는 그 길에서 몇 번인가 몸에 엄청난 기운을 충전시켜주는 깨달음을 경험할 때는 빠른 걸음으로 수킬로미터를 하염없이 걸어가야만 하곤 했다. 그중 어떤 깨달음은 정말인지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었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여러 번이나 나는 그 새롭고 강렬한 에너지를 털어내기 위해 하염없이 걷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유야말로 나의 본성임을 새록새록 깨달으면서 나의 잠재의식의 장애물과 습관과 경향성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갔다. 이렇게 마음의 제약이 충분히 지워진 이후로는 나의 참 자아가 내 앞에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상태 속으로 절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나는 나의 진정한 나는 오직 있음, 오직 존재일 뿐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의 있음은 곧 정확히 우주의 있음임을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나는 이 우주 속의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는 에고라는 느낌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온 우주를 내 상상 속의 한 심상으로 하나의 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내가 하나의 몸이라고 아니 꿈꿨다. 그리고 바로 지금도 나는 내가 이 몸이라는 꿈을 꾸고 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석 달 후 나는 그 반대쪽 극에 와 있었다. 너무나 행복해서 입이 귀에 걸려 있었고 형용할 수 없는 가벼움과 황홀한 행복감을 느꼈다. 우주의 기운에 동조된 상태로 있으면 한 생각을 품을 때마다 우주의 낱낱의 원자들이 그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 움직인다. 그리고 그것은 여지없는 사실이다. 우주와 조화되는 것은 너무나 환희롭고 유쾌한 상태이다. 단지 일이 술술 잘 풀려서만이 아니라 신께서 역사하고 있는 그 느낌 때문에 말이다. 그건 엄청나게 좋은 기분이어서 그게 얼마나 멋진지를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우주의 기운에 동조된 조화로운 느낌은 너무나 환희롭다. 모든 곳에서 신을 본다. 신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일어난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당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신의 역사는 실로 비할 데가 없는 궁극의 무엇이다. 우주와 동조되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극대화되어서 모든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고 삶은 그보다 더 환희로울 수가 없게 된다. 레스터 레븐슨을 이토록 행복하게 만든 그 깨달음의 시작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녹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의식이 깨어난 이후에 앞으로 펼쳐질 멋진 삶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